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텅 비어 있어라. 하루 내내 하는 생각이 당신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생각은 마음의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새로운 생각과 무한한 가능성에 닫혀 있다면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죽이는 것과 같다. 하나의 특정한 존재 및 삶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은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탐구할 수 있는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존재의 99%.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무형의 존재다. 그럼에도 우리는 99%가 아니라 1%에 집착한다. 형태가 있는 1%에 온갖 에너지를 집중한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창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에 대해 보여지는 것이 미약할 뿐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라. 불행의 이유는 간단하다. 즐기지 못해서다. 얻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온전히 즐기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착각에 빠진다. 뭔가를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순례길에서 만난 한 지혜로운 여행자는 내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평생을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느라 정말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인생이란 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계단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산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전략이 유용하죠. 하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출발선인 동시에 결승선이고 입구인 동시에 출구이고 진입로인 동시에 정상이죠. 시작과 동시에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특정한 한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합니다. 아니,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인 동시에 완성태입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라. 당신의 앞길에 빛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목격자. 인내심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들을 사랑하라. 목격자로서 두려움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진다.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가는가. 당신 안에 더 높은 힘을 불러내려면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기적 같은 일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는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무엇인가가 내면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통해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 마음의 힘에 대한 믿음이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 우리는 늘 결정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떠올린다. 탁월한 삶을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보다 먼저 성공하고 먼저 뭔가를 이루고 먼저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답한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실패는 판단 또는 견해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행성에 대한 사랑. 영감의 다른 이름. 영감은 평생에 걸쳐 갖고 나가야 할 진취적인 열정이다. 영감이 결여된 것은 열정이 될 수 없다. 그렇다. 영감은 열정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매 순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영감은 예술과 과학 분야의 창조적인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감은 열정적인 사람의 것이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 영감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영감은 열정 그 자체다. 삶에 필요한 영감을 얻고 싶은가? 먼저 절대 식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깨어있는 자의 꿈. 나는 80살이 넘은 현재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을 상기하려고 노력한다. 깬 채로 꿈을 꿀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진실되다. 꿈과 현실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큰 잘못이자 착각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나 생각처럼 나약한 것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라. 이런 생각으로 성공을 얻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모두 깨어있는 채 꿈을 꾼 사람들 아닌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었음을 목격해왔다. 꿈은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위한 선물이다. 불안. 시한부 환자라면 치유의 힘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환자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따라서 치유의 힘을 믿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고통스럽다.
저항을 잠재우는 힘. 삶에 가져오고 싶은 것들을 늘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라. 감사는 표현할수록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그 싱싱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일임을 당신도 나처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감사의 흐름을 타면서 삶의 방향을 조율하라. 싸우려고 하면 결국 급류에 휩쓸리고 만다. 삶의 모든 측면이 그렇다. 제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일지라도 밀어붙일수록 저항력이 커진다.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곧 감사다. 옳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옳아야만 한다는 에고의 욕망에서 벗어나라. 논쟁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옳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옳고 그름, 선과 악, 합리성과 불합리성, 합법과 불법 등등을 저울질하는 것은 모두 행복보다 작은 가치들이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불법과 악을 일삼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선한 가치들은 늘 자연스럽게 행복을 뒤따른다. 오래된 방식을 떠나라. 작가인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렇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지금껏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글쓰기는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당신의 글은 당신이 지금껏 살지 않은 방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글쓰기가 당신의 행동과 경험이 아니라 당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증명일 때 탁월해진다.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기대를 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을 아주 낯선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 그것이 당신 글의 첫 줄이 되어야 한다. 끝에서부터 생각하기.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의도한 바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험해본다는 뜻이다. 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에서 물질적인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힘을 갖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상황은 생각을 상징한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다. 이것이 곧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당신은 놀라운 창조주인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당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을 내면에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은 느낄 때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이를 통해 마침내 잠재의식을 장악하게 된다. 쓸모없는 것들의 축복. 아는가? 높고 깊은 숲의 무한함도 도토리 한 알의 꿈 안에 잠재한다는 것을. 도토리 한 알에서 그 울창한 푸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따라서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비전과 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식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너무나 헛되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상이 필요하다. 타인을 의식할 것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마음껏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당신의 생각 중 가장 쓸모없고 턱없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놀라운 인생을 선물할 것이다. 초월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태가 아니다. 당신의 신체 나이 또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형태를 초월하는지다.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 오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이 지구에서 여러 몸을 차지하고 있다. 3kg 남짓한 몸으로 태어났고 키가 1m도 안 되는 몸속에 있었다. 46살인 지금의 당신 몸에는 10살 때의 당신의 세포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록 10살 때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몸이 아니다. 당신은 그 몸 이면의 생각이다. 당신은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 영혼이다. 명상의 이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명상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왜 명상을 하는가? 이는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질문이다.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할 이유는 많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평화로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피로를 없앨 수 있다.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해준다. 명료한 목적의식을 찾게 해주고 마음의 치유를 가능케 한다. 이 모든 이유가 명상 수련을 시작하는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명상의 혜택이 가져다주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목적 있는 삶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다음의 한 가지 이유보다는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명상은 신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가능케 한다. 괴로움의 형태. 괴로움은 항상 형태로 나타난다. 괴로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일. 항상 1등을 할 수는 없다. 항상 상을 탈 수는 없다. 항상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항상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항상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 항상 행운이 따를 수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다. 가치의 존재. 값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5만 달러짜리 아름다운 꽃병을 당신은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던지기 놀이를 하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분명 아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자신을 학대하지도 남이 학대하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흡연, 과식, 알코올 중독 등의 행위는 당신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가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지하기 위해 무수한 존재들이 가치를 얻는다. 당신을 위해 밤과 낮이 존재하고 숲과 물이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사랑과 행복이 존재한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에 닿게 된다.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학대와 남용으로 인해 가치가 사라졌을 뿐이다. 미묘한 방문자. 인생의 조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갈망이 남아있는가? 더 높은 의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되는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아직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의 꿈과 일상의 습관이 미묘하게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미묘함 때문에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분명 당신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갈망과 더 높은 목표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균형은 시작된다. 그러니 위에서 언급한 미묘한 질문들의 존재를 늘 잊지 마라. 그것들은 당신에게 균형을 회복하라고 쿡 찌르는 미묘한 방문자들이다. 결핍을 내던져라. 그동안 살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던 모든 결핍의 역사를 내던져버려야 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황량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유년기나 성인 초기가 한없이 불우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무한한 풍요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꼭 거쳐와야 했던 걸음이라고 생각하라. 5분 후를 생각하라. 카르페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의 의지와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 에피타이저를 음미할 때는 디저트에 신경 쓰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라. 휴가를 떠났으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이나 집에 돌아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계획하라. 계획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계획은 목표로 가는 길을 명쾌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미로로 만들 수도 있다. 계획은 인생의 파트너이지 인생이 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과 사랑에 빠지면 목표와 이별하게 될 수도 있다. 계획이 당신의 삶보다 더 커지게 만들지 마라. 생각보다 쉬운 게 인생이지. 당신도 나처럼 인생이 황혼 무렵에 도착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만 마음이 어렵다고 끈질기게 당신을 설득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연과 금주뿐 아니라 당신에게 닥칠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딛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음을 늘 명심하고 상기하라. 단언컨대 인생은 생각보다 쉽다. 쉬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뿐이다. 비관론자에 대한 단상.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안 되는 작은 부분만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토록 작은 부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관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실패는 착각에 속한다. 누구도 그 무엇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축구에서 헤딩하는 법을 배울 때 누군가 던져준 공을 머리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실패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다. 이는 단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뿐이다. 머리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며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공을 다시 던져달라고 해서 결국 헤딩 기술을 익힐 것인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시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작성해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실패는 판단이다.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포에서 나오며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신의 세상에 대한 사랑. 사랑이 내면에 자리하면 두려움을 버틸 공간을 얻지 못한다. 고대 로마에서 내려오는 다음의 격언에 담긴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어보라.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사랑이 밖으로 나가보지만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 인생이 되어라. 템포를 늦춰라. 서두르지 마라.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라.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창조적 근원과의 균형을 추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평화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성공과 번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즉흥이 필요하다. 좀 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디테일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는 없다. 내가 세상 곳곳에서 만난 현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곧장 짐을 싸 여행과 순례에 나선 사람들이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수를 헤아려 이에 걸맞는 대비 계획을 짜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왔는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집착으로 느껴지는 계획들은 남김없이 내다버려라. 인생의 유일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빛을 그 어떤 안내자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 안의 빛이 당신을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그 빛을 찾아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떠나라. 동시성의 힘. 동시성을 믿어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올 것이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 불가사의하게 마련될 것이다. 그래도 절대 놀라지 마라. 빠르게 움직여라. 빛을 찾으려면 당연히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으면 빛을 찾아내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빛과 어둠을 풍요와 결핍으로 바꿔보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결핍을 치밀하게 분석하느라 거기에 빠져 있으면 풍요를 찾아낼 재간이 없다. 풍요를 바라면서도 삶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매우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쉽게 고치려 하지 않는다. 여간에서는 옮겨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 곳에 정착해 오랫동안 그곳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삶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다. 빛이 어둠을 뚫고 내려와 주길 기다리지 마라. 어둠에서 빠르게 벗어나면 빛은 자연스럽게 찾아진다.